절박하고 간절한 전화 한 통. 엄마를 도와달라는 딸의 제보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일어나세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180도로 변하세요. 꼼짝도 않다가 갑자기 변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부터 만나보는 게 급선무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뜻 봐선 평범한 모습. 대체 어떻게 변한다는 걸까? 엄마, 이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좀 걸어다녀봐. 아이고, 응? 안 돼. 이쪽으로 여기까지 넘어와봐. 여기까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 발짝도 안 돼. 딸들의 성화에도 일어나기는커녕 엉덩이를 바닥에 끌며 이동하는 엄마. 혹시 다리가 불편하세요? 걸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걸으면 큰일 난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어머니 혼자 있는데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조금씩 이동합니다. 정말 잠시도 일어서질 않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때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갑자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머리까지 매만지고 어디를 가려나 했더니 현관으로 향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걸으면 큰일 난다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어딜 다녀온 걸까? 잠시 후 돌아오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착석. 다시 엉덩이를 끌며 이동합니다. 알람이 울렸다 하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 놀라운 사연이 지금 밝혀집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오늘은 무슨 일인지 다리를 쭉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TV를 보는데요. 예. 여보, 테레비 좀 다른 데 틀어줘. 주방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채널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할머니. 그런데 리모컨은 할머니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려주는 모습이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죠. 다 해줘요. 나는 최소한도 이 손을 안 써야 돼요. 손가락이고 손이고 안 써야 돼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또 알람이 울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꿈쩍도 않던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으로 이동하더니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 얼른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두 다리를 쫙 펴고는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간이 의자를 들고 타선 또 앉아버리는데요. 당최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내려가는데 앉으셔야 되나 봐요. 네, 앉아야지. 서서는 절대 못 가요. 서서는 못 간다던 양반이 의자는 놔둔 채로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요.
앉은 채로 생활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할머니. 근데 밖에서는 되게 잘 걸으세요. 예, 걷는 건 여기서 밖에서 걷는 건 잘 걸어요. 손 하나 까딱 않던 집에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 이렇게 씩씩한 걸음으로 어딜 가시나 했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법이 풀리기라도 한 듯 다시 앉아서 움직이는 할머니. 집에 오니까 바로 앉으시네요. 예, 못 걸어요, 집에서는. 집에서 걸으면은 그냥 큰일 나요. 쓰러져 버려요. 집안에서 걸으면 쓰러진다고요? 그렇다면 이웃들은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멀쩡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저렇게 됐어요. 하루면 12번도 더 걸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러고 날마다 저러고 걸고 다녀요. 정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이 일정한 시간만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간격이 있다. 실제 할머니의 외출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할머니가 집을 나서는 간격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찰 결과 또 하나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공동 현관을 나와 건물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할머니. 한 번 나올 때마다 일정한 구간만 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김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할머니. 대체 왜 집에만 들어오면 걷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엎드린 채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뭘 이리도 꼼꼼히 적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쓰신 거예요? 아, 시간 나갈 때 1시간 12분 만에 나가거든요. 이제 갔다 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1시간 12분. 1시간 12분 만에 13번 걸어줘요. 세상에, 이 기록들은 또 뭔가요? 정확히 72분 간격으로 걸었던 시간과 하루에 13번 나갔던 횟수를 일일이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44라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한 번 갔다 오는 거리가 440보요. 444보. 네? 444걸음이라고요? 그대로만 걸어야 해요. 거기서 좀 더 내가 걸면은 그냥 몸살이 와요. 그냥 와버려. 조금만 더 걸어도. 한 걸음만 지나쳐도 몸살을 앓는다는 할머니. 굴레 속에 갇힌 듯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날 오후. 예. 아이 오지 말라는데 왔어. 좋아요. 마당에 못 들어오는데. 아니야. 아이고 어때 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와. 아이고 참말로. 어?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갇혀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못 걸어 다니니까 내가 다 폭폭이요. 누구예요? 그냥 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에 내가 속 있는 말 다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친구가 찾아온 것인데요. 안 나가봤지. 벚꽃이 만발했어. 개나리도 만발하고 그냥. 이렇게 봄 되면은 마음이 더 안 좋지. 이런 텔레비에서 이렇게 꽃구경 3, 4월이면 내가 4월, 5월 더 막 속에서 막 더 벌쩍덩이 나지. 연락. 아프시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아 그냥 뭐 나같이 이렇게 건강했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지금 뭐야 여기 아파트 그저 동대표 그것도 하고 노래교실에 여기 뭐 회장도 하고
사람은 좋아하고 만나기 좋아하고 만나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응? 그러지. 그런데 이러고 앉아갖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답답해. 바깥 구경을 해본 지 어언 6년. 누구보다 활발하고 유쾌했던 할머니는 이제 과거의 사진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생활에 갇히게 된 걸까요? 다음 날 누구세요? 할머니. 아이고 안돼. 아니 왜 손녀를 밀어내는 걸까요? 할머니 안아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안으면 안 돼. 안으면 할머니 몸살이 와. 그래서 안 돼. 몸살이 올까 손녀와 닿을 수도 없다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야지. 아이고 왔어. 아이고 이 강아지 이쁘고. 지은아. 태어나 지금까지 손녀 한 번 마음껏 안아주지 못한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이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좀 이렇게 집에서라도 걸어다녀봐. 그냥 모르는 소리가 너무 생각이지. 한 뼘만 더 걸어도 몸살이 오니까 안 돼. 엄마 그냥 몸살이 와도 한번 걸어봐봐. 그냥 집에서. 쓰러져. 이렇게도 못 걸어. 몸살이 올 거라며 한사코 걷기를 거부하는 엄마가 답답하기만 한 딸들. 응? 아니 엄마 여기 엄마 화초. 이쪽으로 여기까지만 한번 와봐. 여기까지. 엄마 화초. 안 안 돼. 안 돼. 너무 앉아서 이러고 가야 돼. 앉아서. 그러니까 일어서서 한번 와봐.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 발짝도 안 돼. 절대로. 안 걷는 걸까 못 걷는 걸까. 지난 6년간 쌓여온 안타까움. 하지만 누구보다 속상한 건 할머니 본인 아닐까요?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되게 활동적이어서 밖에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도 답답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짠하고 그렇죠. 아이고 빨리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밥도 해먹고 싶고 청소도 내 손으로 하고 헐헐헐 좀 돌아다니고도 싶고 아 미치겠어요. 나 그냥 아주 어쩔 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른 아침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우려 오신 걸까 했더니 가만히 잠든 할머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방에 바로 들어갔다 오시던데. 아니 저녁에 잘 잤는가 이렇게 보고 나오니라고. 옆으로 자면은 안 죽고 사는 거이고 그냥 반드시 자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코를 한번 대보는 손을 대보는 때가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기 전에 얼른 다녀올 곳이 있는데요. 시장에 온 것 같죠? 매일 아침 할머니가 좋아하는 두부 한 모를 사는 게 할아버지의 첫 일과. 자리에 있어요. 이번엔 또 뭘 사시려나 했더니 말린 바나나를 골랐네요. 간식으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서둘러 아침 식사 준비부터 하는 할아버지. 밥도 이렇게 전부 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아유 그러죠. 밥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밥도 내가 다 해서. 이제 할머니도 일어나신 모양인데요. 아침이면 몸을 움직이기가 더 힘들다는 할머니. 그러다 보니 시간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챙기는 것까지 할아버지 몫이 됩니다. 독특한 아침 메뉴인데요.
할머니는 바나나 껍질 벗기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는데요. 밥을 엄청 간단하게 드시네요. 지금 딱딱한 걸 먹으면 몸살이 와요. 그래서 그냥 부드러운 거 먹어요. 몸살이 올까 음식도 가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후식을 챙겨온 모양인데요. 아침에 사온 말린 바나나가 후식이군요. 조금 한번 먹어봐봐. 조금 이거는 먹어봐. 이거는 먹어봐. 이게 뭐라고 한참을 만지작 고민하는 할머니. 그래도 할아버지의 성의를 생각해 먹어보기로 하는데요. 네, 매우 씻어서 여기다 먹을 줄 알고. 그런데 반쯤 먹다 말고 이내 뱉고야 맙니다. 딱딱했어. 말린 바나나도 힘든 모양이네요. 또 나갈 때가 된 걸까요? 바닥에 앉는다 싶더니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아프신 거예요? 예, 몸살 있어서 누워서 몸살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해서 몸살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몸살이 가라앉아요, 숨을. 정말 건조 바나나 반쪽 때문에 갑자기 몸살이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홉 시가 넘도록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모양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혀? 또 몸살 났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한 번씩 앓을 때마다 답답함은 더 커져갑니다. 원인을 모르는 그렇게 몸살이 온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그게 자기 혼자만 안다고 그러니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 듯이. 지금 몸이 어떻게 아프시지 좀 물어봐도 돼요? 온몸이 다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몸살이 오는 상황. 할머니만 알고 있다는 고통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그날 오후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는데요. 몸살이 좀 나아진 걸까요? 이게 심장이 아파요. 어쩔 때는 콕콕콕 쑤시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불 담아놓은 것처럼 뜨겁기도 하고 아마도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한 균이 심장으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는데 내가 심장이 있고 콕콕 쑤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심장병이 아니에요. 심장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혈관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 가지로 봤어요. 다 좋으시고 제가 보는 한 이 심장에 관련된 혈관에 관련돼서는 전혀 증상과 연계를 시킬 수가 없고 심장이나 혈관에서 오는 증상은 아니세요. 할머니의 심장은 건강한 상황.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심리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에 집중하세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옥주요. 옥주야 하고 불러보세요. 옥주야. 왜 못 걷니? 왜 못 걷니? 몸살이 나서. 몸살이 나서. 네. 옥주야. 옥주야. 왜 몸살이 나니? 왜 몸살이 나니? 제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옥주야 해보세요. 사랑하는 옥주야. 못 걷는 거니 안 걷는 거니? 못 걷는 거니 안 걷는 거니? 깊은 한숨만 지을 뿐 끝내 답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번 모습을 좀 그려볼게요. 할머니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는데요. 나를 이끌고 가는 옥주의 모습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적극적인 옥주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엔 적극적인 모습을 그려보는데요. 자, 차이가 뭐예요? 적극적인 옥주와 소극적인 옥주의 차이가? 이 적극적인 옥주가 그림 제가 크게 그렸는데. 그죠? 네, 네. 커요. 근데 지금 이 소극적인 옥주가 지금 본인을 움직여요. 근데 앞으로 어느 쪽이 끌고 다니는 게 본인을 행복을 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행동이 안 돼요. 당연해요. 왜? 발이 없어요, 지금. 아, 진짜로 발이 없네. 놀랍게도 두 그림 다 다리를 그리지 않은 상황. 난 행동 안 할 거야 라고. 보니까 발이 없네요. 네. 발이 없으면 내가 못 그런가 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내담자께서 내면이 나 행동 안 할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에 많이 놀란 듯한데요. 회피를 좀 많이 하시고요. 현실 회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병에 대한 회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감추고 계세요. 내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담가인 제가 느낄 때는 해결하고 하부는 의지가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세요. 엄마가 젊었을 때 되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활동적이고. 근데 아빠는 좀 엄마가 집에서 있기를 바라고 하셨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증뱅이가 돼봐야 니네 아빠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게 엄마 마음속에 그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건가요? 딸의 추측대로일까? 일단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한번 나갔다 오면은 소식이 없어. 오지가 옛날에 그 삐삐를 하나 채워놨어도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살면은 여자가 어디를 그렇게 돌덩이 쌌냐고 그랬지. 청소 좀 해야겠네요. 막 지저분해가지고. 혹시 과거에 쌓였던 서운함이 아픈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밖에 나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하던데.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서운한 거 있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도 이제 서운한 거 없어. 그때만 그랬지. 알 수 없는 할머니의 마음. 보다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푹 쉽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불씨처럼 자라났는지 그 과거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신마취 안 했죠. 마취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그때 어머니 마음 어땠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기억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그때 그 수술 그 위에 누워 있어요.
그때 어머니 어떤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수술하는 그 귀에 다 틀리지. 내 가슴속에 꽉 잡은 16년 전의 그 기억들도 이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놓아줍니다. 잊고 싶은 기억,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에서 할머니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몸이 이렇게 안정감 있고 쫙 깔아앉아가지고 좋아요, 기분이. 현재 상태는 사실은 엄청나게 겁을 먹은 상태예요. 16년 전에 그 수술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또 5년 전에는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 후에 그때 사실 몸이 이제 많이 아팠는데 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에 어떤 그 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몸을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걷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공포를 지금 잔뜩 먹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알람이 울리고 할머니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같은 코스를 걷는 할머니. 그런데 웬일일까요? 평소와 달리 공동 현관 앞에 할머니가 앉습니다. 무얼 이리 골똘히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 칸만이라도 좀 더 가고 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한 칸이요? 이거 한 칸이요, 지금. 겨우 한 칸.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온몸을 부술 듯한 고통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기를 한참. 아무래도 할머니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심리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까요? 다리 한번 그려보세요. 며칠 전 다리를 그리지 않았던 그림에 다리를 그려보기로 했는데요. 두 다리가 다 생겼네요. 다리를 그려보니까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테이프네? 붙이세요.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다리를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날을 기약했습니다. 부디 힘찬 발걸음으로 봄꽃 구경 나갈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